영화에서 비춰지는 우리 그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중국 국적의 우리 교포들 희화된 것도 있고 굉장히 무서운 범죄자, 더럽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견실하게 사업하시는 분도 계시긴 하지만 부정적인 이미지에 다 같이 함몰돼 가는 것도 분명히 있었어. 그러면 아니 이렇게 여기서도 사실 텃세 아닌 텃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걸 뻔히 알면서도 왜 중국에서 기어이 여기로 많이 이주하려고 노력을 했을까? 그 이유들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가 여의도 맨션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즘 들어서 특히 이제 고민이 있어요. 뭔데? 이 유튜브 또 PD들의 고민은 항상 조회수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여의도 맨션에서 가장 조회수가 많이 나왔었던 어떤 주제를 다뤄볼까? 아, 역시 중국 얘기 한번 더 해주세요. 아 그때 우리 화교 80만 넘었어요. 그래? 네. 어우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소재가 너무 많아서 고민을 하셨던 게 중국이잖아요, 우리가. 맞아. 사실 그러면 우리 이번 편은 우리 댓글을 한번 달아보자. 여기 계신 많은 애청자분들, 그 다음에 애시청자분들 한번 이번 편은 보신 분들이 밑에 댓글을 달아주세요. 저희가 일주일에 지금 2편 올리고 어쩌다가 몰아보기 올려드리잖아요. 사실 저희가 일주일에 3편 올릴 수 있습니다. 그동안 그걸 못했던 이유가 우리 이 두 분 PD가 정말 꼼꼼하게 자막 달고 자료 찾고 가끔 제가 연도 한두 해 막 헷갈리거나 이런 것들도 다 체크해서 다 정확히 정정해서 연도도 다 달아주시거든요. 자, 그런데 이런 거 할 때 자막이 없으면 이 두 분의 노고가 확 줄어들어요. 자막 없이 그냥 영상만 올릴 수 있으면 저희가 일주일에 3편 가능합니다. 그게 더 나을지 아니다. 내가 좀 기다리더라도 자막을 달아달라 라고 하면 저희는 일단 2편의 자막 고수 이걸 일단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신 분들은 댓글에 자막 O 아니면 자막 X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중국 얘기를 할 때 이제는 뭘 얘기해야 되기 시작해야 되냐면 불편한 진실. 한국에 살고 있는 중국인들에 대해서 얘기할 시점이 됐어. 아, 우리가 언제까지 좀 외면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 마주하는 현상이고. 그렇지. 이제 한국에서 우리 조선족이라고 부르는 분들하고 이제 한족, 진짜 중국인들 이런 분들의 이 숫자가 적지 않은 숫자로 거주를 하고 있고 일단 장기 정착민들이 대거 늘어나기 시작했단 말이야. 그리고 대에 걸쳐서 살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 이 얘기를 좀 본격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이게 굉장히 특이한 현상이 일단 하나 있다. 뭐예요? 이걸 뭐 아주 정교한 이론으로 아직 그 누구도 밝혀낸 이론은 없어. 뭐냐 하면 아주 특이해. 어느 나라에서 어느 나라로 이주민이 많이 오는지 가는지 그걸 결정할 때 굉장히 특이한 역방향성이 있어. 역방향성이요? 예를 들어서 미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는 게 이거 너무 인건비가 높고 이거 안 되겠네. 이거 제조 공장은 해외로 이전하자. 우리 신발이나 가발 이런 거는 값싼 인건비 있는 나라에 좀 넘기자고. 그 다음에 단순 OEM 공장, 뭐 자동차 조립하고 이런 건 좀 개도국에 던집시다 해. 그럼 개도국 어디 좋을까? 한국인들 참 바지런하고 또 똑똑하고 손재주 좋고 한국인들에게 좀 주자 해서 나이키 신발 공장 뭐 포드 뭐 자동차 공장 등등 뭐 이런 게 한국에 오잖아. 그러면 한국에 이게 생산 기지를 보내면 어찌 보면 한국에 투자해 놓은 거잖아. 그렇죠. 그런데 사람은 어떻게 된다?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주하는 사람이 늘어. 우리 가만히 봐봐. 미국이라는 나라와 우리가 본격적으로 경제 협력, 그 다음에 국가 간의 협력이 증진되기 시작하는데 돈이라는 게 우리가 미국으로 갈 게 뭐 있어. 그쪽에서 일로 오지. 그리고 그쪽에서 이쪽에 기업을 설립해 주던 학교를 설립해 주던 뭐 이런 거잖아. 그런데 사람은 우리가 미국으로 더 많이 가. 그래서 우리 LA 지역의 교포 사회라든가 그렇죠. 이런 게 우리 해방 이전에 가신 분들도 꽤 있지만 그렇죠. 그 이후에 간 사람이 훨씬 많거든. 그렇죠. 뉴욕도 한인에 유명하죠. 그럼 똑같아. 한국과 중국의 교류를 잘 봐. 중국이 본격적으로 개혁 개방하겠다라고 했던 시점이 언제냐면 우리 88 올림픽 때야.
88 올림픽을 전 세계에서 가장 참여국 많은 올림픽으로 만들기 위해서 북방 외교, 그 당시에 올림픽이 공산국가에서 열리면 공산국가 국가들만 잔뜩, 서방국가에서 하면 서방,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 체제만 잔뜩 이렇게 됐는데, 공교롭게 또 80년에 모스크바에서 올림픽이 열리고 84년에 LA잖아요. 맞아. 정확히 기억하네. 바로 그런 것처럼, 그래서 이번 88 올림픽은 양쪽 어디서도 다 참여하는 세계인의 축제를 만들자. 우리가 그게 정부의 정책 기조였다고. 그런데 대부분은 헝가리를 비롯해서 소련이나 이런 많은 나라들과 이제 90년대에 들어서 이제 맺은 건데, 그래도 그런 걸 맺기 위한 준비라는 건 한 몇 개월 하는 게 아니거든. 그럼요. 몇 년을 걸치는 건데. 국가 간의 관계인데. 그럼. 그래서 그 전에 설린 우호적인 관계 상징으로 88 올림픽을 이제 이벤트로 잡은 거지. 자, 그러니 88년도 올림픽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중국과 한국은 왕래를 편하게 할 수 있는 국가로 점점 늘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한국의 기업가들 중에선 어떤 사람들이 생겼느냐? 야, 저기 중국의 인건비가 장난 아니게 싸네. 저기에다가 우리가 뭐래도 납품을 받아보자. 그러니까 직접 처음에 나가서 공장 지을 생각은 아직까지는 좀 겁이 나서 안 했고, 거기서 뭐 만들어서 우리한테 납품만 하면 내가 이거 그 품질만 딱 확인되면 다 사줄게. 그때 이제 보따리 장수라든가 뭐 이런 표현들도 있었지. 하여튼 그래서 그렇게 중국과의 이제 투자든지 그 물건을 우리가 사주는 거든지 이렇게 해가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우리도 또 특이하게 우리는 돈을 절로 보냈는데 사람은 저쪽에서 일로 넘어오는 거야. 이게 모든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아니, 공장 거기다 지어줘서 일자리 거기다 했는데 왜 일로 오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한국에서도 우리 조선족이나 한족들이 이렇게 대거 살기 시작했던 그 첫 번째 시점은 바로 그게 하나 있어. 자, 그런데 중국이란 나라가 개혁개방하기 시작하면서, 그러면 조선족을 비롯해서 한족들이 전 세계 여기저기 나갈 수 있는 국가들은 많음에도 불구하고 왜 구태여 한국에 또 많이 왔느냐?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언어적이고 문화적인 거야. 조선족들의 장점이 뭐야? 한국어 구사가 가능하잖아. 그러다 보니까 본인들이 그 나라 현지에 진출했었을 때 편하게 뭔가 먹고 살 수 있는 방편을 마련하거나, 그리고 진입해서 털을 잡는 진입 장벽이 낮아지는 것이거든. 그러다 보니까 조선족들이 대거 선택할 수 있는 장소 중에 하나는 한국이었던 거야.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 그 당시 중국이라는 이 큰 땅덩어리는 의외로 한국 쪽에도 가깝지만 반대쪽 지점에서는 중동이라든가 남아시아, 서아시아로 가기가 쉽거든. 그런데 그 당시 중동 지역은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아까 본격적으로 말했던 1990년대 그때부터 걸프 전쟁이 있었잖아. 아, 걸프전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중동 지역은 이 전쟁 때문에 내국인들 일자리 더 챙겨야지 무슨 외국 노동자들 일자리가 더 생기는 일을 해. 이렇게 정책 기조가 바뀌어버린 거야. 그러다 보니까 중동 지역에 우리보다 훨씬 더 팁 많이 주고 오일머니로 훨씬 더 많은 기회가 있는 지역이 일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쪽으로 못 간 거지. 그래서 그럼 갈 수 있는 나라가 어딘가 봤더니 의외로 한국과 딱 부합되는 면이 많았던 거야. 그 다음에 78년 그 등소평이 개혁개방한 이래 2000년대까지 중국의 정책 기조의 첫 번째 순위는 뭐냐 하면 단 한 푼의 달러도 더 벌어와라야. 그럼 달러를 벌어오기 위해서 기술 없었던 중국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 뭐겠어? 사람. 그렇지. 외국에 나가서 니들 노동력 제공해서 그걸 가지고 국내 송금해. 그래야 그 달러로 우리도 그 당시 중국도 조국 근대화 달성할 수 있어. 이렇게 된 거야. 지금 북한 방식이네요. 그리고 60년대 우리가 파독 간호사라든가 광부 보냈던 거랑 똑같은 거야. 사우디도 보내고 리비아도 보내고.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했던 그 방법을 중국도 고스란히 한 거거든. 자, 그러니 이 한국에 많은 조선족이 들어올 수 있었던 가장 큰 맥락적인 이유는, 첫째는 우리가 중국에 투자했기 때문에 아주 독특한 현상. 아직 누구도 이게 정확하게 어떻게 이론적으로, 이유는 알지만 대략적으로 이론적으로 규명하지 못한 다시 사람을 일로 오는 그 현상. 두 번째는 바로 언어적이고 문화적인 요인. 그리고 세 번째는, 그리고 그 나라에서 사람이 외국으로 나가려면 그 나라에서도 사인을 해줘야 되잖아, 출입국이. 그래서 그 나라 정부에서도 그걸 허락을 득해야 되는데 그런 게 전부 맞아떨어지기 시작한 거지. 초창기에 이렇게 많은 조선족들이 한국에 밀려 들어오기 시작했어.
그리고 나서 처음에 우리나라에서 털을 잡고 시작했던 것은 이 표현이 여러 가지가 있어. 외국인 노동자, 계절 근로자, 그 다음에 불법 체류자,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거 아니야. 자, 그런데 지금 그 어느 단어 하나도 한국에 왔을 때 주류가 아니잖아. 그렇죠. 엄청난 비주류고 어찌 보면 또 차별 아닌 차별을 또 받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이잖아. 언어가 통한다고 해도 사실 그 사투리에 가깝잖아요. 엄청 뭐랄까 좀 희화의 대상이 됐고. 니네 누군지 아니? 돈 받으러 왔는데 그것까지 알아야 되니. 영화에서 비춰지는 우리 그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중국 국적의 우리 교포들 어떻게 비춰지냐 하면 희화된 것도 있고 또 때로는 굉장히 무서운 범죄자, 범죄 집단. 뭐 이런 걸로 묘사도 많이 됐지. 더럽고. 더럽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견실하게 사업하시는 분도 계시긴 하지만 많이 있지만 그런 분들이 뭔가 부정적인 이미지에 다 같이 함몰돼 가는 것도 분명히 있었어. 그러면 아니 이렇게 여기서도 사실 텃세 아닌 텃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걸 뻔히 알면서도 왜 중국에서 기어이 여기로 많이 이주하려고 노력을 했을까? 이게 중요한 거야. 이게 굉장히 중요해. 그 이유들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가 중국에서 받는 차별보다 한국에서 받는 차별이 그나마 덜하다라는 거야. 이게 많은 사람들이 중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기득권이라는 곳이 아주 공고한지를 가끔 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인류 역사상 기득권을 가장 오랫동안 유지하고 절대 민초들이 기득권을 못 넘보게 만들기 위한 정말 교묘한 수법과 수단을 모두 만들어내는 건 다 중국이 원료야. 그래서 중국의 역사나 중국의 제도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처음에 표면은 모두 평등하게 우리가 이런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시작이야. 그런데 그 제도를 자세히 들여다보잖아? 절대 평등하지가 않고 이거는 기득권을 계속 유지하기 위한 아주 엄청나게 고수가 만든 정책들이 굉장히 많아. 진입장벽을 조금씩 높이면서. 그렇지. 아예 그러니까 진입을 못하게 막는 독특한 방법들이 많아요. 그러면 교수님 그 대표적인 게 뭔가요? 바로 과거제도예요. 중국이란 나라가 이런 걸 그 당시 생각해냈다니 하면서 난리 부르스를 치는 제도가 대부분 다 과거제도거든. 이 중국 역사에서 과거제도가 처음 역사적으로 등장한 시점이 수나라 때야. 수나라 때. 그리고 청나라 때까지 그게 유지가 됐으니까 1300년이 유지된 제도야. 야, 그럼 이 1300년이 유지된 제도라는 건 이건 그 제도에 순기능이 있어서 유지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 제도를 차용할지 안 할지 결정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누구야? 기득권이지. 모든 기득권들이 야, 이 제도는 누구에게 도움된다? 기득권에게 도움. 나에게 도움되는 제도야.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되네 라는 컨센서스가 있었다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이제 살펴봐야 될 게 있지. 아니 교수님, 과거 제도라는 것은 신분과 상관없이 수나라 때부터야. 신분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시험만 패스하면 황제를 아련할 수 있을 정도의 높은 어떤 그 관료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 기회의 장이 됐던 것이 과거제도고, 그래서 중국이란 나라가 저기 유럽에서는 그 당시 뭐 중세까지도 신분제, 뭐 시민혁명 일어나기 전까지도 공고한 신분제가 있었는데, 그렇죠. 봉건제도였어요. 그런데 이쪽에서는 이렇게 기회균등의 장을 줬으니 이거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게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일단 하나씩 좀 설명을 해보면, 자, 일단 첫 번째, 과거를 준비하려면 엄청난 기간 동안 공부를 해야 돼. 누군가 또 뒷바라지를 해야 될 경제력이 받쳐줘야 되잖아요. 빙고. 경제적 뒷받침이 반드시 있지 않고선 할 수가 없는 제도고, 그래서 우리가 과거 시험에 이제 합격을 하면 진사라는 그런 타이틀을 주잖아. 자, 그 다음 두 번째, 뭐가 있냐면 그 과거 시험의 과목이 뭐야? 책을 봐야 되는 어떤 그 책 내용이 사서삼경이라고 하는 건데, 이 사서삼경은 군주들을 위한 학문이야. 군주를 모시는 방법, 신화된 도리, 바로 내 기득권을 계속 유지시켜 줄 수 있는 좋은 방법인 거야.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뭐겠어?
공부하는 비용 말고 시험 응시료. 응시료가 있었어요? 응시료는 사실 쌌어. 근데 싸게 해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지. 시험 보려면 어디까지 와야 돼? 당시 북경까지 수도권, 와야 되잖아. 당시 수도까지 그래. 뭐 항상 네 말이 맞지. 북경에만 있었던 건 아니니까 어느 지역까지 거기까지 가야 되는데 지금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선전에서 홍콩 쪽에 살던 사람이 북경에 시험 보러 가야 하면 그 여비가 아니 속초에서 한양 오는 그 정도가 아니야. 아니잖아. 그 정도가 이거는 아니. 시험 장소에 제때 도착하는 게 기적일 정도의 거의 그냥 그 삼장법사 여행 떠나듯이. 그 당시 세계일주야. 그러니까 이건 응시료는 없습니다, 여러분. 수입인지 5,000원짜리만 붙이시면 다 시험 볼 수 있어요라고 제도를 만든 이유가 뭐다? 어떻게 올 건데. 자, 그래서 어느 지역에 사느냐에 따라서 합격생 비율이 달라지는 거야. 응시 자체 기회가 예를 들어서 지방에 사는 사람은 큰 마음 먹고 5년 만에 나 시험 보러 간다 이렇게 되는데 그렇죠. 북경 인근에 살거나 난징 인근에 살거나 그런 사람들은 내년에 또 보러 가야지 이렇게 되거든. 자, 그런데 기득권들은 어떻게 한다? 우리 원래 본가는 난징에서 대대손손 내노라는 집안인데 아버지가 나 장원급제라고 북경 근처에 조그만 집어서 줬어. 이게 가능하거든. 하인까지 붙여줬어. 하인까지 붙여줬어. 공부만 하래. 그 다음이 더 중요해. 작년도에 과거 급제한 사람을 과외 선생으로 붙여줬어. 엄청난 정보력이잖아. 시험은 정보야. 기출 문제가 뭐였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나온 거 똑같이는 안 나올 거 아니야. 이건 외우지 마. 그리고 이건 재작년에 나왔어. 그리고 이번에 심사위원으로 들어간 사람이 주로 논어에 미친 사람이야. 이 사람은 논어 낸다 너 하면서 그걸 얘기하면서 그 사람하고 내가 어제 탁배기 한잔 했는데 그 사람은 맨날 끝나면서 시수이 읊어봐라 하면 꼭 이 구절을 읊으라고 시켜. 그 반드시 이래서 절대 페어한 게임이 아니야. 내가 아주 세세한 얘기는 너무 기니까 다음 편에 얘기해 줄 텐데, 자, 그런데 지금 중국의 대학 입시 제도가 뭐랑 똑같지? 과거랑 똑같아. 맞아요. 응시할 수 있는 지역이 또 다 다르고 그 다음에 시험 문제도 다르고. 그렇지. 그래서 시진핑이나 우리 리커창이나 이런 사람들 보면 학부가 어마어마하잖아. 그렇지. 뭐 칭화대 나오고 네. 막. 야, 시진핑 주석은 정말 수제였구나. 칭화대는 우리 서울대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잖아. 사실 단순히 대일 경쟁률도 차이가 많이 나거든. 그런데 시진핑이 반드시 수제가 아닐 수 있는 맥락들이 내가 과거제로 얘기했지. 시진핑 주석을 직접 얘기한 거 아닙니다. 괜히 저를 시해하거나 그러지 마. 자, 다시 돌아와서 바로 이런 음으로 양으로의 차별이 엄청나. 중국은 양회 같은 거 할 때 각 지방에 있는 소수민족들을 전부 중앙에 불러들이잖아. 그래가지고 우린 다 니네를 다 다 동등하게 기회를 주고 뭐 이런 소리 하지. 소수민족 대표들 다 뽑아서 그렇지. 상징적으로 하잖아. 그럼 거짓말이야. 철저히 아예 한족이 돼. 그러지 않으면 니넨 결국 안 돼. 이게 중국의 본질적인 정책 기조거든. 그거를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음으로 양으로 다 알아. 그러니 내가 여기 살아봤자 절대 주류가 될 수가 없거나 한계에 부닥치는데, 그렇다면 내가 할 수 있는 건 둘 중에 하나지. 체념하고 살거나, 아니다, 난 다시 한번 뭔가 웅지를 한번 펴보겠다. 기회 땅으로 떠나겠다. 그런 사람들은 다시 타국으로 가는 게 아니라 어머니의 고장, 할아버지의 고장으로 돌아오는 거야. 어느 나라도 마찬가지야. 어느 다른 나라 가면 그 나라에서 원래 활동하는 사람들이 텃세를 받는데 차라리 여기가 나라고 생각하는 면도 굉장히 많았어.